골든에이지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65세 김영수님의 이야기입니다. 30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셨던 분입니다. 퇴직 후에 지인의 부탁으로 작은 사업에 돈을 댔습니다. 형님, 저 믿으시죠? 반년이면 2배로 만들어 드릴게요. 영수님은 믿었습니다. 평생 약속을 지키며 살아온 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석 달 후 그 지인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결국 이용만 당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들으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500년 전 비슷한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입니다. 군주론이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오해를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세월 속에서요. 겪으신 일들 속에서요. 마키아벨리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키아벨리는 나쁜 사람인가? 현실을 아는 사람인가?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한다. 남을 배신하는 것도 괜찮다. 잔인하게 굴어도 된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마키아벨리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착하지 않을 줄도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이 말만 봅니다. 그리고 나쁘게 살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문장을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건 다른 뜻입니다. 항상 나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만 사는 곳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직장 생활하면서요. 좋은 사람이라고만 살다가 밀려난 동료를 보셨을 겁니다. 가족 일에서도요. 너무 착하기만 해서 손해본 일이 있으실 겁니다. 마키아벨리가 던진 질문은 이겁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에요. 착한 마음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건 개인에게도 똑같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요. 좋은 마음만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군주론이 나온 배경. 마키아벨리가 살던 때를 봐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입니다. 이탈리아라는 나라 얘기입니다. 그때는 나라가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나라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같은 큰 나라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안에서는 서로 싸웠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끼리 다퉜습니다. 집안끼리 으르렁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키아벨리는 일을 했습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와 만났습니다. 전쟁터를 다녔습니다. 배신을 눈으로 봤습니다. 좋은 뜻만으로는 안 되는 순간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착한 말만 하는 책은 쓰지 말자. 현장에서 본 것을 쓰자. 그게 바로 군주론입니다. 책상에서 생각만 한 게 아닙니다. 직접 보고 겪은 걸 쓴 겁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말로만 듣는 것과 직접 겪는 건 다르죠. 마키아벨리는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성벽이 있어도요. 좋은 무기가 있어도요. 사람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소용없다고요. 이게 그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장비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좋은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 마음이 떠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무너집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집에 삽니다. 좋은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마음이 떠나 있으면요. 그 집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걸 나라에 적용했습니다. 성벽이 높아도요. 칼이 좋아도요. 백성들 마음이 떠나면 끝이라고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왕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전쟁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따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도 비슷합니다. 좋은 약을 먹어도요. 좋은 병원에 가도요.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입니다. 그게 몸을 만듭니다. 네 번째, 남에게 맡기면 위험하다. 마키아벨리는 용병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용병이 뭘까요? 돈을 받고 대신 싸워주는 군인입니다. 그때 이탈리아 나라들은요. 자기 백성을 군인으로 안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무기를 들면요. 나중에 자기들한테 칼을 들이댈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용병을 썼습니다. 돈 주고 사람을 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용병은 충성심이 없습니다. 돈만 받으면 됩니다. 위험하면 도망갑니다. 더 많은 돈을 주는 쪽으로 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걸 보고 말합니다. 남한테 맡기면 안 된다고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요. 이 말을 오늘날로 옮겨볼까요? 요즘 말로 하면 이겁니다. 중요한 일을 남한테만 맡기지 마라. 내가 직접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볼게요. 퇴직 후에 돈 관리를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한테만 맡깁니다. 그 사람 말만 듣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속아도 모릅니다. 잘못되어도 모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알아야 합니다. 기본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도 그렇습니다. 핵심은 내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 맡기면 언젠가 문제가 생깁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용병이요.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겁니다. 책임 없이 조언만 하는 사람입니다. 일은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숫자만 보고 사람은 안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중요한 걸 맡기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집니다. 다섯 번째, 운을 기다릴 것인가, 준비를 할 것인가. 마키아벨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절반은 운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실력입니다. 이게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운은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력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는 강물 비유를 듭니다. 홍수가 나면요.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물이 넘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평소에 준비하면 다릅니다. 제방을 쌓아놓으면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준비의 힘입니다. 운은 못 바꿉니다. 하지만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적용해 볼까요? 돈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경제가 좋을지 나쁠지는 모릅니다. 이게 운입니다. 그런데 제가 쓰는 돈은요. 제가 정할 수 있습니다. 모아두는 돈도 제가 정합니다. 이게 준비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마음은요.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할지 싫어할지요. 운입니다. 그런데 제 선은요.
제가 정합니다. 어디까지 참을지요. 어디까지 베풀지요. 이건 제가 정하는 겁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만 탓하지 마라. 준비를 해라. 실력을 쌓아라. 그러면 운이 와도 버틸 수 있다. 6번째, 냉정함의 진짜 뜻. 마키아벨리 책에서 가장 오해받는 부분입니다. 잔인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키아벨리가 잔인하게 굴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다릅니다. 그는 조건을 답니다. 혼란이 더 큰 피해를 만들 때라고요. 빨리 끝내는 게 나을 때라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문제 직원이 있습니다. 계속 다른 사람들 일을 방해합니다. 분위기를 망칩니다. 그런데 대표가 결정을 못 내립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그러는 사이에 좋은 직원들이 떠납니다. 회사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빨리 결정하라고요. 한 사람의 문제로 전체를 망치지 말라고요. 이게 냉정함입니다. 차갑게 굴라는 게 아닙니다. 일관된 기준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절대로요. 개인의 이익을 위한 폭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힘없는 사람 괴롭히라는 게 아닙니다. 갑질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전체를 위한 결단이라고요.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한 거라고요. 리더의 냉정함은요. 규칙을 지키는 데서 나옵니다. 원칙을 세우는 데서 나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자식 키울 때요. 때론 단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봐주기만 하면요. 아이가 버릇없이 자랍니다. 그래서 선을 긋습니다. 이게 냉정함입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7번째, 오늘 우리 삶에 쓰는 방법.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군주론을 우리 삶에 어떻게 쓸까요? 3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요. 착함보다 구조를 먼저 세우세요.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가족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 문제든 관계 문제든요. 이럴 때 좋은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서로 이해하자.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결정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게 구조입니다. 구조가 서야 착함도 힘을 발휘합니다. 2번째입니다. 남한테 의존하지 마세요. 내 힘을 키우세요. 용병 얘기 기억하시죠? 중요한 건 내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돈 관리요. 최소한은 알아야 합니다. 건강 관리요. 내가 챙겨야 합니다. 관계도요. 남이 알아서 해주길 바라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합니다. 이게 내 군대를 만드는 겁니다. 내 실력을 쌓는 겁니다. 3번째입니다. 운을 탓하기 전에요. 제 방을 쌓으세요. 준비를 하세요. 나는 운이 없어. 이렇게만 말하지 마세요. 그럼 나는 뭘 준비했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위기가 오기 전에요. 미리 대비하세요. 돈을 모으세요. 관계를 다지세요. 건강을 챙기세요. 이게 제 방입니다. 홍수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한 사람은 버팁니다. 여러분,
마키아벨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착하게 사세요. 하지만 현실도 보세요. 선의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하세요. 김영수 님 기억하시죠? 착하게만 살다가 당한 분 말입니다. 그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수님께서 착한 건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준비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착함과 준비는 함께 가야 합니다. 선의와 현실은 같이 봐야 합니다. 이게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500년 전 책이지만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요. 이 가르침을 적용해 보세요. 착하되 단단하게요. 베풀되 준비하면서요. 사랑하되 선을 그으면서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살면서 원칙만 지키다가요. 손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현실을 무시하다가요. 더 크게 다친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든에이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